태양으로부터 640광년 떨어진 곳에서 과학자들은 철이 비처럼 내리는 행성 와스프 76b를 발견했습니다. 이 행성은 모항성에 매우 가깝고 항상 같은 쪽으로 모항성을 향하고 있어요. 즉 조석 고정되어 있어요. 햇볕이 잘 드는 쪽의 온도는 너무 높아서 금속이 녹아 증발해요. 행성의 나머지 절반은 너무 추워서 금속이 다시 응축되어 비가 되어 내릴 정도예요. 조석 고정은 달과 지구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달에는 소위 어두운 면이 없어요. 그저 항상 우리에게 한쪽 면을 향하고 있을 뿐이에요.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위치할 때 달의 어두운 면이라고 불리는 면이 밝게 빛납니다. 단지 우리가 지구에서 그걸 볼 수 없을 뿐이에요. 최근 연구는 달이 꼬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매달 달의 꼬리가 지구를 스카프처럼 감싸요. 수백만 개의 나트륨 원자로 이루어진 가느다란 꼬리가 지구의 자연위성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지구는 정기적으로 그곳을 직접 통과해서 움직여요. 운속 충돌은 이 나트륨 원자들을 달 표면에서 멀리 우주로 날려보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달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현재의 달은 수억 년 전에 비해 45m 더 작아요.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달 내부의 냉각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달을 뒤흔드는 지진의 원인일 수도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최근 화성에도 지진 활동이 존재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화성 지진은 정기적으로 발생해요. 매달 며칠 동안 달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머무릅니다. 그때 지구의 중력이 나트륨 꼬리를 잡아당겨요. 지구는 그것을 길게 끌어당겨서 지구 대기를 감쌉니다. 달 꼬리는 완전히 무해해요. 또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보다 50배 더 어두워요. 하지만 그 드문 며칠 동안 고성능 망원경을 통해서 하늘에서 희미한 노란색 빛을 발견할 수 있어요. 꼬리는 보름달 지름의 5배나 되는 빛을 발하는 점처럼 보여요. 우주와 심지어 밀키웨이에도 액체나 얼어붙은 물이 있는 행성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행성은 우리 태양계 안에 있어요.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예요.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얼어붙은 표면 아래에 실제 물로 된 바다가 있다고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좀 이릅니다. 액체 상태의 물은 행성의 생명체가 나타나기 위해 갖춰져야 하는 많은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해요. GSN O69 은하의 한 별은 앞으로 수조 년 안에 목성 크기의 행성으로 변화할 거예요. 그것은 그 별이 블랙홀과 정기적으로 마주치기 때문에 가능해요. 처음에 천문학자들은 이상하게 밝은 특이한 X선 폭발을 발견했어요. 9시간마다 폭발했어요. 한동안 이 현상을 연구한 후에 과학자들은 그것이 블랙홀 주변의 독특한 궤도에서 움직이는 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눈부신 섬광이요? 그건 블랙홀에 의해 별의 표면에서 물질이 떨어져 나가는 거였어요. 수백만 년에 걸쳐 블랙홀은 이미 적색 거성을 백색 외성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그 과정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금성의 대기에서 인화수소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지구에서 이 무색의 가연성 가스는 종종 미생물들이 사는 곳에서 발견됩니다. 새로운 이론이 금성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금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금성의 대기권에서만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생물도 금성 표면의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금성의 표면은 극도로 건조합니다. 액체 상태에 물이 없어요. 그리고 금성의 압력은 지구 표면의 압력보다 90배 더 큽니다. 온도는 종종 섭씨 482도까지 상승해요. 금속을 녹일 수 있을 만큼 뜨겁죠. 휴가를 보내기엔 좋지 않아요. 사실 수백만 광년 떨어진 곳에 전부 물로 이루어진 떠다니는 우주구름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물은 너무 많아서 지구의 모든 바다를 140조 번 이상 채울 수 있어요. 정말 많은 양이에요. 지구의 물은 사실 미스터리에 둘러싸인 수수께끼 퍼즐이에요. 가장 인기 있는 이론은 물이 얼음 해성과 소행성에 의해서 지구에 왔고 그것들은 거대한 분화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처럼 번성할 수 있는 액체 물질을 남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주에는 많은 유기물이 있어요. 그리고 특정한 조건 하에서 그것은 지구의 바다를 수천 번 채우고도 남을 만큼 많은 양의 물을 생산할 수 있을 거예요. 연구원들은 이 유기물을 가열하여 깨끗한 물과 기름을 얻는 실험을 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미래 연구에서 확인된다면 그것은 석유가 화석화된 생물의 잔해들 덕분에 지구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온 것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은하에만 약 60억 개의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있을 수 있어요. 최근의 데이터는 태양과 비슷한 별 5개마다 최소한 하나의 행성이 거주 가능 지역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냥 아무 행성이 아니라 암석 핵과 표면을 가지고 있고 크기가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에요. 별의 거주 가능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행성은 적어도 미생물의 서식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 은하에 수십억 개의 행성이 존재한다면 그중 적어도 하나는 생명 거주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무언가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 가능성에 우주에 있는 은하의 수를 곱해보세요. 또한 많은 은하수가 밀키웨이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도 고려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태양과 같은 별과 지구와 같은 행성이 수십억 개 있을 수 있고 그중 일부는 분명히 지구와 더 많이 닮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들어보세요. 우리는 초신성 폭발로 인해 직립보행을 하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약 250만 년 전 초신성이 지구로 우주광선을 보냈어요. 지구 대기에 일련의 전기 폭풍이 발생했고 그것은 뇌우로 변했어요. 그 결과 우리 초기 조상들이 살았던 북동부 아프리카에 산불이 발생했어요. 산불은 숲 지역을 사바나로 만들었고 기압은 변했고 우리 조상들은 살아남기 위해 두 발로 서야 했어요. 빅뱅 이래로 가장 큰 폭발은 2019년 기록됐습니다. 그것은 수천 개의 은하를 포함하는 뱀주인자리 은하단에서 발생했어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폭발은 2000경 메가톤 폭발이 2억 4천만 년 동안 밀리초에 한 번 일어나는 것에 맞먹는다고 해요. 그냥 믿을게요. 전 숫자에 약하거든요. 2019년 화성 내부를 연구하는 것이 목표였던 나사의 인사이트 착륙선이 최초로 화성 지진을 기록했어요. 이런 지진은 하루에 2번 정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규모가 작았어요. 지구에서 그런 지진이 일어나면 느낄 수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300회 이상의 화성 지진이 감지되었어요. 이것은 지구와 달을 제외한 다른 천체에서 기록된 최초의 지진입니다. 이 임무에서 발견된 또 한 가지의 불가사의한 현상은 이상한 자기 펄스였어요. 착륙선 주변에서 매일 자정마다 일어났어요. 그 맥박이 무엇이었는지는 아직 불분명해요. 아마 자정이 넘으면 파티라도 하는 걸까요? 명왕성의 대기는 지구보다 훨씬 더 높이 외성 표면 위로 올라갑니다. 또한 20개 이상의 층이 있고 모두 얼어붙을 정도로 차갑고 극도로 응축되어 있어요. 지구상의 공룡을 전멸시킨 소행성을 기억하세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대단한 사건이었을 거예요. 과거에 적어도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75%를 전멸시킨 우주쇼가 또 한 번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약 3억 6천만 년 전에 초신성 폭발이 지구로부터 65광년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고 그로 인해 보내진 우주 광선이 우리 푸른 지구의 오존층을 쓸어버렸습니다. 와, 참 험악한 환경이었어요.